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께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입주 업체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이 제안한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 남측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민후 관뿐만 아니라 선이후 남, 선경후 경의 원칙 등이 꼬였던 문제를 풀어냈던 많은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김성건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의원들께서 그저께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3,000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빗속에서 고생한 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성김 미국 대사가 국회를 방문해서 저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북한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차 회담을 말했는데 우리 정부와 미국은 비핵화를 분명히 전제로 할 때만 6차 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당초 미국이 6차 회담을 주도했던 2002년, 2003년 당시에는 미국 역시 6차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비핵화를 전제해야 6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한다면 6차 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평화는 대화로 시작됩니다. 긴장과 대결로는 결코 평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닫혀있던 개성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반도 평화로 가는 일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야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약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오늘 오전 10시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국민에게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대처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고용을 70% 달성 공약 실현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논란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발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차별 없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관건입니다. 이 기회에 저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한 바세나르 협약으로 노사 대타협을 이뤘던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현장을 찾아가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6월 국회 목표를 은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던 다짐이 부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의 목소리는 마치 뭉클의 그림 속에 들어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절규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6월 국회에서 의례절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 모두가 28일 어제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의원 및 지역위원회의 의원은 물론이고 고자진 그리고 지역의 간부들이 지역에 있는 가맹점, 대리점 방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불의 문제 파악을 위한 총체적인 문제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정부가 실종됐다고 했더니 정부가 나타났습니다. 고려원이 나타나서 시간제 일자리를 외치고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제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제 일자리는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 정규직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볼 것을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약속이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둔갑시키는지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북한의 대화 시그널을 정부가 통크게 화답해내야 합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화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대책위원회에 5월 30일 방북 신청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업인들이 길을 열면 당국 간 대화로 이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이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육자회담 등으로 이어질 평화의 길을 열어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도 이 워낙에 지금 다급한 문제여서 진저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를 자치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후보 시절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확실하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폐업 신고를 수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초과배 횡포를 정부가 거들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거들게 된다면 초과배 횡포에 함께 부과되도록 공범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시험 성적조 유조 문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가 아니고 원자력 신문고의 제보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것을 일단 주목합니다. 심판, 감독, 선수가 모두 부패와 무능과 용인의 고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로써
시골 3호 가동 연기로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명분은 일단 이유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거해 주기 바라고요. 이를 계기로 부품 납품과 감독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성 커졌습니다. 그리고 원전 의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절박한 필요가 생겼고요. 불량하고 위험한 시스템을 수출하지 않도록 교정을 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 특위 관련해서 그저께 피의자로 전락한 경찰청 방문해서 항의했습니다. 들은 대답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거고요. 경찰 개혁을 하거나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은 그 증거인멸을 한 박경감은 경찰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에 오기 전에 보안 사이버에 근무를 했을 만큼 사이버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이 프로그램을 지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디가우징을 쓰지 않고 간편한 엔타이 포렌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급하게 한 걸로 봐서는 윗선과 외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판 전 서울청장이 검찰에서 권은희 과장에게 격려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것은 윤창중의 허리를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라고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김영판 청장은 경찰의 윤창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날 경찰청 방문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은 경찰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고 87년에 팍 치니까 억죽었다 수준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정원에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그 망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일 하시모토는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들 정언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그 개변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베 내각도 등달아서 그 망문 릴레이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행정개혁 담당상이라는 열성 강로가 일본의 그 위안부 제도는 전시 중엔 합법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일본의 우익 정치가들은 마치 그 원조 국제인신명예단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평화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마음에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주일 한국 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모든 그 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민주당도 일본 우익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일본의 그 만행에 대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민족 자존 차원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1차로 24일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계약적인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활동기간 동안에 공사를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한전과 정부의 공사 강행에 의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또 한 분은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밀양 송년탑 문제를 현장을 방문하면서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엠너스티에서도 밀양을 방문했습니다. 한전과 정부의 송년탑 건설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의 양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통상 에너지 소위위원장으로서 갈등 조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한전 측도 오늘 이 회의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회의에 임해주시고 원만한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분명하게 10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 마음으로 인생 챙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대선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10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지만 공약 가계부에는 4분의 1인 20조 원만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사이 간접 자본을 골반으로 하는 105개 지방 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MB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을 말살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원 완화로 지방을 2번 주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철도, 도로 등 지방 SOC 현안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공약, 지방에 꼭 필요한 SOC 현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10자식의 제대를 크기 위해 가계부로서는 어머니 마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 도피처 유령이사 설립 2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줄기차게 행했던 친재벌 부자 감세 정책을 생각하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이 어떠하겠습니까? 지난해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조세 도피처로 빼돌린 금액이 약 866조 원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세청의 조세 도피 추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서민사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조사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기업의 갑의 횡포와 노동권 훼손에 이미 국민이 분개하고 있을 때 대기업 조세 도피를 적당히 넘긴다면 국민의 분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온 대한민국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나설 것입니다. 한마디만 간단히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행위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검사의 기명 날인과 서명을 빠뜨려서 뼈력을 눌러서 논란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얼빠진 행태에 대해 맹성을 촉구하고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대표님께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시간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 인력이 특히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사실 그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당시에 했던 얘기,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있었습니까?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현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고용 안정성과 사대보험 등 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원하신다면 현재와 같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보다 육아휴직제도라든가 탄력근무 시간제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군 탈북자가 일부 종편에 출연해서 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서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신속과 정확이 생명이라는 국방부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내부 논의 중이라는데 무엇을 논의한단 말입니까? 광주시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논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 그 자체입니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신속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 대통령과 일본의 고부치 총리가 함께 발표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보면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지켜져야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장께서 보고하실 게 있다죠? 네, 보고하십시오. 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어제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호석 경제부총리로부터 이 공약 가계부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공약 가계부는 5년 뒤 정부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국내에 간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이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공약을 이행하려는 그 노력 그리고 국정 수행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은 자유수행을 집권 여당이 뒷받침할 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면 왜 이런 공약 수행 계획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 신규 SOC 투자를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낙후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신규 SOC 투자는 절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SOC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계산돼서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